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종을 크게 버렸어 가자. 정말 여러 문제를 틀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해요. 학습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 많이 푼다고 될 일이 아니고. 안녕하세요. 추리 문제 해결 능력 강의하는 복지훈입니다. 먼저 여러분 합격을 기원합니다. 추리 문제 해결 능력이 어떤 과목인지, 또 어떤 강의인지, 또 이 강의는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은지, 그런 얘기들을 조금 이 시간에 해보도록 하죠. 먼저 출제 경향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온라인으로 시험 본 데가 많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 다소 좀 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책에서 문제를 푸는 거랑 모니터를 보면서 문제를 푸는 거는 많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하기 때문에 약간 다소 쉬워졌다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한편 공기업 NCS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작년에 봤던 시험과 올해 봤던 시험의 유형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난이도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출제 경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변화가 심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되죠. 뼈대를 잘 잡아야 됩니다. 기본기가 중요하겠죠. 기본 기술을 습득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습법을 좀 알아볼까요? 일단 대기업 세 과목, 보통 어떤 과목을 생각하시나요? 대기업, 그러면 언어, 수리, 추리, 보통 그렇게 주요 세 과목을 생각하시죠.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능력, 주요 세 과목을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언어,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과목을 생각해 보자면 막연하게나마 국어 과목을 떠올립니다. 수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배웠던 수학, 이런 게 약간 좀 떠오르죠. 그런데 추리하고 문제해결 능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과목이랑 연결이 되시나요? 어렸을 때 배웠던 어떤 과목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또 뭘 잘하면 추리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잘할 걸로 생각이 드시나요? 그게 되게 애매해요. 뭘 잘해야 추리나 문제해결 능력을 잘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보니까 그냥 문제만 풉니다. 근데 문제만 풀면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냥 많이 풀어서 많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한된 시간에 많이 풀어야 돼요. 그렇다면 제한된 시간에 많이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것, 저는 보통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분 안에 풀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시간은 수단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몇 분짜리 문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형 문제하고 연습형 문제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게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어야 된다. 문제는 제한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이 풀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시간 줄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볼 때 이거는 몇 분짜리 문제다라고 그냥 뭔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버려요. 예를 들어 50문제 60분이다. 그럼 한 문제당 1분 정도면 1분 정도 써야 되나 봐. 그러면서 문제의 난이도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제수만 딱 나누게 해가지고 한 문제당 1분, 한 문제당 1.5분, 이렇게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 버리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보통 뭘 생각하냐면 문제 푸는 순서를 생각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쉬운 문제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 나중에 풀어,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 약간 애매하지 않습니까?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게 논리 구조가 쉽다고 해서 무조건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제한된 시간 때문에 그래요. 제한된 시간에서 문제를 풀려면 이거는 쉽다고 해서 무조건 쉬운 게 아니고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오래 걸리는 건지 짧게 걸리는 건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논리 구조가 쉬워도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뭐냐? 이 문제는 난이도 얼마짜리 문제다, 그거보다 이건 몇 분짜리 문제다, 그걸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경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면서 또 여러분의 성향에 맞춰서 나는 계산이 빨라, 나는 독해가 빨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성향에 맞춰서 이거는 몇 분짜리 문제인지를 파악해야 되고 그것이 데이터가 쌓여야 됩니다. 다음, 학습형이랑 연습형을 구별해야 됩니다. 많이 돌아다니는 얘기들을 보면 이 문제 푸는 꿀팁, 이 문제 이것만 알면 된다고? 이것만 알면 끝이라고?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다 어떤 문제들이냐? 학습형 문제들이에요. 뭐냐면 팁이라는 게 존재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머리에 들어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빠르게 적용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학습형 문제입니다.
반면 연습형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독해, 정보 연결, 계산 이런 것들은 다 팁이라고 말할 수 없죠. 계산 빨리 해, 이게 팁인가요? 빨리 읽어야 돼, 그런 게 팁이냐고요. 그런 건 팁이 아니라 기본기죠. 그런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는 문제들을 연습형 문제라고 저는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문제를 풀면서 이거는 팁이 존재하는 문제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하거나 그냥 독해를 해야 되는 문제인가, 이거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당연히 N해독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양치기 생각하시는 분들 문제 많이 푼다고 생각하시는데, 문제 많이 푸는 거는요, 이게 학습형이나 연습형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학습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 많이 푼다고 될 일이 아니고 정확하게 팁을 알아야 돼요. 연습형은 문제 많이 풀어야죠. 근데요, 연습형 같은 경우에도 이게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푸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틀리는 데서 틀리거든요. 하기 때문에 저는 N해독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답률이에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답 감점이 없는 시험은 그래요. 생각해봐요. 풀었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똑같이 30문제를 맞춰도 틀린 것 때문에 감점 당하면 훨씬 더 손해죠. 정답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오답 감점 있는 시험에서는 정답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넘어갈 때는 이 문제가 정확하게 맞았다는 생각으로 풀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빠르게만 하게 되면 정말로 이게 90%의 확률로 빠르게 문제를 풀면 그 나머지 10%가 쌓여가지고 정말 여러 문제를 틀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푼 건 확실하게 맞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답률을 먼저 정확하게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속도를 줄여나가는 연습을 나중에 하시는 게 순서가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것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에서 요구하는 거는 글의 맥락이나 주제나 이해나 뭐 그런 논지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정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거든요.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 유형일수록 선택지를 먼저 보기보다는 제시문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개략적으로 훑어보고 그 다음에 선택지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제시문을 읽을 때 너무 꼼꼼하게 읽으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제시문을 읽는 이유는 선택지에서 물어보는 게 어디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제시문을 읽는 거지,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외워서 문제를 풀려고 읽는 게 아니거든요. 하기 때문에 제시문을 먼저 읽을 때 중요한 내용들 위주, 뭐 숫자라든가 아니면 사람 이름이라든가 책 이름이라든가 뭐 영어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좀 좋다고 볼 수 있겠어요. 추리나 문제 해결 능력 공부할 때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머리 좋은 사람이 이거 유리한 시험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네, 머리 좋은 사람이 유리한 시험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러시는데 어느 시험은 안 그런가요? 수능은 안 그런가요? 운전면허 시험은 안 그런가요? 모든 시험은 머리 좋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머리 안 좋은 사람은 그러면은 그 시험 대비 안 하고 들어가나요? 아니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만점이 아니에요. 합격선을 넘는 거거든요. 그거를 넘기 위해서 대비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존재합니다. 그 방법을 알아가는 게 시험에 대한 예의겠죠. 방향을 정확히 잡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기본적인 스킬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겠죠. 이 강의가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걸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합격을 기원합니다.